자, 그래서 이제 반환살의 물상이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가라는 글씨, 그 가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재에는요, 반환살의 물상이었고 이 5가지를 반환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면, 즉 반환살을 사람의 인생에 비유한다는 말입니다. 50대 중반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타이틀 달았습니다. 자, 12신사를 갖다가 보통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는 걸 보면 12신사는 대체로 이제 이러한 형태의 곡선을 거친다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는 어떤 세속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또 물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또 눈에 보이는 가시권이고요.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의미라면 부귀도 누리고 영화도 누리고 하는 기관들의 이 윗분이라고 보고요. 이 아래는 표면에서 숨겨진 부분, 지금 감춰진 부분이라고 봐서 세속에 방대되는 정신 분야에 속하기도 하고요. 물질보다는 어떤 기의 세계에 더 많고, 가시적이기보다는 어떤 육감적인 거, 또 북이나 영화보다는 정신적 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어떤 기울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평균선을 놓고. 이럴 때 12신살의 12신살이 대체로 어디쯤에 존재하는지를 알면 12신살 개념 자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하세계라고 하고, 여기가 그 지상이라고 하면, 아니면 내 속마음, 여기 속마음이라고 하고, 외부의 행동이라고 놨을 때, 이 기준으로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외부로 실현시키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 감춰졌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얘가 여기쯤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직살입니다. 그래서 직살을 그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의 비유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여기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건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한 7개월, 8개월쯤 돼갖고 이제 난 출산한 날만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1000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애가 잉태됐을 때 처음에 불안정하고 세상에 내가 살아나갈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지만 처음에 생명이 잉태된 그때를 태지라고 제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 부모의 그 착상되기 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떠도는 영혼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많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도 내가 마음 붙일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에 있는 것, 얘가 겁살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겁살, 제살, 천살은 전부 다 이 아랫부분에 있죠.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다는 것은 이 겁살, 제살, 겁살, 제살, 천살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세속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뭔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 이 밖으로 나가는 이런 기회가 오면은 좀 먼 미래가 되겠죠. 나도 이러한 부귀와 영화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꿈을 꾸면서 자기만의 정신세계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그걸 도를 닦거나 어떤 현대인한테는 기술을 익히거나 어떤 지식을 쌓거나 어떤 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을 얻는 것, 그러면서 학위를 얻고 자격을 얻고 어떤 전문성을 막 연마하면서 내가 언젠가 세상에 나갔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내 능력을 발휘해서 부귀영화를 달성하리라, 이런 세속적 꿈을 안고 자기 혼자만의 정신세계에서 있는 시기가
겁살, 제살, 천살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겁살은 내가 활동을 못하고 마음만 먹는 것도 저 정도가 있는데, 겁살은 아예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다 망하고 아예 그냥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재기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다 망하고 고향 땅으로 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어떤 그 직장생활을 했다면 다시 사업 세계로 들어가고 전혀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낯선 경험을 하는 것이 겁살이라면, 거기서 조금씩 자리 잡고 눈치 좀 봐가면서 내 편도 좀 모으고 나의 편도 구별하고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룰과 보이는 룰을 익혀가는 시기, 그래서 행동이 아주 조심스러운 시기를 제살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많이 익히고 내 편도 조금 익혔지만 아직도 내 주장을 과감하게 내세워서 내가 이끌 수 없는 단계, 그게 천살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직살부터 이 겁살, 제살, 천살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를 의미하고, 그럼 태아 상태는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면 말이 안 되죠. 엄마 뱃속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무럭무럭 성장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그래서 세속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좋은 운이 왔을 때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구간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직살이 되면 이제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를 직살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연살, 도화살이라고 하죠. 연살은요, 약 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면 이제 홀딱 벗고 다녀도 되게 귀엽고 성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지만 말도 한참 배워서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소통도 되고 하는 짓이 너무 이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나이, 이게 연살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살은요, 월살은 이제는 그 청소년이 돼가지고 사춘기가 돼서 막 반항도 좀 해보고, 그래서 내가 뜻대로 그 몸은 많이 성장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세상에 인정을 받는 성인으로서 좀 모자란 상태를 월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망신살이 되면 이제 성인도 되고 너도 너의 그 독립할 때가 됐다. 그래서 사회도 인정하고 본인도 이미 사회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직업도 갖고 내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게 망신살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장성살이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를 장년기라고 부릅니다. 장년기를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데, 직장에서 최고 지위도 한번 올라가 보고 거기서 체력도 아직도 왕성하면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권력도 좀 잡아보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서 최고점까지 올라온 그 기간에 보통 남자들 40대에서 50대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장성살에 비유하는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 이 최고 전성기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사실 뭐 어릴 때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엄마 뱃속이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70대 되고 돈은 하나도 없어서 마음은 편해요.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적극적인 인생을 펼 수 있는 시기, 이걸 장성살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성살에서 조금 지난 시기, 여기가 반환살입니다. 반환살은요, 장성살에서 조금 지나서 보통은 이제 50대에서 60대 정도를 얘기하는데, 최고지에서 조금 물러나 있는 상태. 근데 아직까지 힘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태종 이방원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으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아니면 또 그 역사적으로 어떤 분 보면은 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고 내 상왕을 물러앉을게, 이럴 때 상왕의 위치가 요 왕을 여기 장성살에 비유할 수 있고요, 요거를 반환살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번잡하고 힘든 문제는 왕한테 넘기고, 젊고 체력도 있으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여유있게 정신적으로 저 먼 미래를 보거나 해안이 필요한 일 몇 개만 주로 관여할게, 이게 반환살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이대에 비유 설명을 하냐면, 나이대는
비유와 설명한다면 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살이다 그러면 보통 얘를 중년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장성살을 장년, 반환살은 중년. 여기 청소년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월살은 청소년기죠. 여기는 작년이죠. 여기가 청년 정도에 들어가 있죠. 청년.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 사람을 구성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반환살 정도의 이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반환살은요. 그러니까 반환살은 장성살을 갓 지낸 위치. 내가 부귀도 권력도 다 경험해보고 다 경험해본 겁니다. 근데 힘은 있지만 세세한 관심은 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신살과 장성살에서는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쟁취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로 하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내 몸을 망신당할 때까지, 내 몸을 망칠 때까지 노력하고 거기서도 더더욱 노력하는 게 2단계라면 이미 얘들은 이미 내가 얻은 상태에서 반환살에 들어오면 욕심도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 해봤는데 세상은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삶의 여유도 좀 갖고 있고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관계성과 배려심도 중요하더라. 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양보도 좀 하면서 어떤 갈등보다는 화합 쪽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또는 방법이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깨닫는 시기가 반환살에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환살에 이를 때는 그러니까 조급함보다는 어떤 여유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인 경우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환살을 5, 60대의 중년에 비유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나이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요, 굉장히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5, 60대가 됐는데 누구를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청년보다 더 열심히 목표를 해서 나왔더라.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급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여유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많고 싸움딱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도 50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여유나 관계 이런 것들이 나는 30대에는 이랬는데 50대가 되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어지고 사람이 조급해지더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즉 자기가 느끼는 나이대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의 간접 경험도 사람마다 나이대에 느끼는 감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반환살을 어떤 물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몇 개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느꼈을 때 한 50대가 50대가 되면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치나 희망이나 기대치가 반영된 어떤 5, 60대의 모습,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5, 60대가 되면 삶에 좀 여유도 갖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좀 부드럽게 배려도 좀 하고 또 내가 좀 양보도 하면서 갈등 때문에 싸우기보다 화합도 하고 어떤 조급함도 좀 없으면서 삶의 여유나 인간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는 50대에 갖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저는 지금 말하는 나이대에 비유하는 건요, 사실은 이 나이대에 기대하는 희망과 기대, 이런 것이 더 가깝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환살 갖다가 50대 중반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떤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50대 중반이라는 건 내가 어떤 반환살의 키워드를 알기 위한 중간다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반환살에서 봤을 때 어떤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여유도 있고 인간관계나 배려심도 있고 양보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랄까 좀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즐거움을. 근데 반환살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반대 개념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반대 개념은 어디가 되냐면 사실은 요거에 충되는 글자가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반환이라면 반환살에 충되는 글자는 천살입니다. 천살과 반환살은 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개띠라면 개띠의 반환살은 어디 있냐면 미가 반환살입니다. 개띠의 어떤 요거에 충하는 요 축이라는 글자는 얘는 반환이 되고 얘는 천살이 됩니다. 요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개띠일 때. 자, 그러면 천살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전반적인 그림이 요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아직 잉태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잉태가 내가 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요거 사업이라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사업이 천살에 위치해 있을 때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머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만 생각하는 상태에서 직살로 됐을 때 세상의 모습을 갖춰서 사무실도 갖추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사업을 해가면서 사람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고 매출 올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본격 시작하는 게 직살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업에 비유한다면. 그럼 천살에는 한참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루에도 수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건물을 세웠다 부셨다는 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유를 갖기보다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이만큼 도달해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배려를 하기보다는 경쟁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럼 나의 경쟁자의 전략은 뭐고 내가 경쟁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막 도표도 그래도 보기도 하고 전략을 짜기도 하고 어떤 매핑을 하기도 할 겁니다. 뭐 스왓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왓 분석도 하기도 하면서 나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얘를 좀 더 올리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배려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를 찾게 되고요. 양보를 하기보다는 쟁취를 하려고 합니다. 얘를 경쟁력 제고라고 하죠. 그다음에 내가 기존 시장에서 새롭게 치고 들어가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화합이 아니라 어떤 경쟁과 갈등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적 마케팅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세력과의 싸움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이 아니라 조급해지고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올인하려고 그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싶으면 다 뽑으려는 것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천살입니다. 그러면 반환살과 천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반대 개념에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충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집어넣어서 반대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환살에서는요,
요런 것들이 키가 됩니다. 조금은 원숙해서 어느 정도 내가 힘은 가지고 있지만 좀 한 발짝 최전에서 물러나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객관적, 사회적, 심리적 여유를 갖는 시기, 얘를 반환살의 심리라고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반환살의 심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인 예에서 반환살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나왔죠? 요거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수리고, 미하고, 축이고, 여기 하나 뭐 있다가 쳐봅시다. 자, 이 사람의 심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탈만 가지고 심리나 환경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술이라는 것들을 뜨니까 화개살에 태어났다는 거죠. 화개살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이 술이라는 게 병화를 입고시키는 기능합니다. 이 병화라는 게 뭐냐면 사회의 발전과 문명이에요. 발전과 문명.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해가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가 떠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사회의 발전과 문명이라면 술은 그 해가 지는 시간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타고난 숙명 자체가 여기서 집안에서 화려했던 집안이 어느 정도 몰락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 아니면 과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번영 있고 권력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힘이 사라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되기 전에 집안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진술충미 요때 태어난 사람을 화개살의 운명이라 하고, 자기가 성인이 되기 전에 집안이 굉장히 몰락하거나 어려워지거나 어떤 집안의 화목이 깨지는 것을 눈으로 또 경험하게 되는 것도 이 화개로 태어난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자, 이런 이 화개 태어난 사람, 여기는 뭐냐면 시기가 보통 15세에서 요새는 35세까지 해서 청년에서 약간 장년 초입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요 시기까지 이 사람은요, 반환살의 심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환살의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동료들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난 배려를 좀 하고 싶어. 어떤 갈등보다는 화합이 좋아. 최선의 노력보다는 어떤 적정한 정도의 워라밸도 좀 중요해. 워라밸도 언제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심리가 다급함보다는 여유가 좀 있어. 젊은 사람들의 어떤 패기보다는 노련함이 좀 앞서가. 요렇게 이 월에 있는 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월의 반환살입니다. 그리고 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보통 여기가 이제 35세에서 한 60세까지 55세에서 60세까지를 요 시기를 둡니다. 요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때는 축이라는 천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도권을 잡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 행동보다는 정신적 행동에 많이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지에 있는 신살로 그 사람의 단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것에 한 발짝만 더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여기다 일간을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 사람의 어릴 때 이 사람이 몰락에 의한 것들은 몰락을 하는 것들은 여기선 병이라는 게 몰락하고 무라는 게 이꼴을 하는구나. 그럼 병은 요 정일관한테 어떤 이거 할아버지 때라면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몰락을 함으로 인해서 동반 몰락을 하겠구나. 무라는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이 할아버지한테 어떤 생존 무대라면 생존 무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몰락을 보겠구나. 보통 이런 경우는요, 시대가 빨리 바뀌어 나감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몰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떤 그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와서 기존 거를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거를 잡고 있다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넣는다면 하나를 더 생각해서 입고되는 모양을 통해서 이것들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원인이 만약에 여기 반환살이라면 왜 반환살을 가질까요? 그럼 여기에는 갑이라는 게 입고되고 개라는 게 입고되겠죠. 갑이 입고된다는 것은 일간한테 임성, 정인이 입고된다는 겁니다. 즉 정인은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을 때 자기한테 떨어질 만한 땅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라져 버리니까 젊은 시절에 벌써 아이고 이제 세상에 뭐 이렇게 욕심내도 되는 일이 없거나 그러면서 50대에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여유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포기일 수 있지만 그런 심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개라는 것이 입고돼 버리니까 내가 삶의 목표라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편관이죠. 자기 목표점이 잘못 때는요. 편관 맞아. 목표 내가 저렇게 목표를 해봤자 저걸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아유 차라리 나는 편안함을 좀 추구해야지. 여기서 기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식신이니까 편안합니다. 편안함은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기라는 게 미를 보면 관대시에 있으면서 양의살의 기운이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관이라고 하는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룰을 지키면서 나를 갖다 통제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려는 데서 살려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어떤 삶의 여유로 나타날 수 있고요, 월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굳이 뭘 날밤새 살 게 있어?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만족하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기도 하는 거야. 일도 중요하지만 난 노래도 중요해. 그게 워라밸을 중요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또 정해진 날씨가 있는 건 또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회의 관계 속에서 조급함보다는 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환살의 속성인데, 반환살의 속성이 나타나는 게 여기에 입고되는 것의 포기, 여기서 강해지는 것들의 현상에서 추구, 즉 여기서 강해지는 식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 이걸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이 약해지니까 나한테 주어진 목표나 숙제, 어떤 강압 같은 건 난 딱 질색이야가 주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한 40대쯤 되니까 일간이 입고되기도 합니다. 세속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내가 사회적 활동을 좀 못하게 될 때도 있으니까, 이럴 때 보통 도를 닦는다고 하죠. 뭐 스님이 닦는 도가 아닙니다. 어떤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자격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때 3, 4년을 공부를 하거나 사회 단절되는 게 있었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로 가서 한의대를 진학하려면서 사회생활하다가 갑자기 한의대를 진학해갖고 하는 것도 어떤 도를 닦는 과정하고 비슷한 겁니다. 정신적인 거니까요. 아니면 내가 명리학을 한번 공부해 본다고 해서 한 10년 동안 몰두해서 공부하는 것도 도를 닦는 것들이고요. 내가 어떤 정신세계나 명상, 고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용히 난 펜션 같은 걸 운영하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내가 명상센터나 명상 방법을 제공할 거야. 이것도 도를 닦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볼게요. 지지에 있는 것을 그 위치에 있는 글자 고유의 물상과 그것의 12신살과 육친, 그리고 입고되는 육친과 강화되는 육친을 여기다 비교해서 일간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죠. 이거를 고전적인 방법에서 얘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고전이라면요, 밑속에 있는 지장간인 정과 을과 기가 먼저 천간에 추출되어 있는가 일간을 제외하고 여기서 뭘 보려고 하죠? 격을 보려고 합니다. 격을 본 다음에 내가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를 먼저 따져서 일간이 약하면 인성과 비겁에서 용신을 잡고, 일간이 강하면 식재관에서 욕심을 잡아서 전체의 중화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방법이 현실에서 너무나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격국용신론에 의하면 사주를 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 잘 안 맞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책에는 격국용신설이 전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이론인 것처럼 설명하는 책이 많은데 저는 그게 몹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격국용신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봤던 지금 각각 지지론을 배우면 수이란 지지의 역할, 미란 지지의 역할, 추란 지지의 역할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지론을 배웠으면 지지론으로 필요한 만큼은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육친론을 배웠으면 이것만 갖고 잘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12운성을 배워서 입고되는 거와 강화되는 걸 배웠으면 입고되는 것은 내 삶에서 망실되는 거, 사라지는 거, 강화되는 것은 내 삶에서 추구하면 잘 되는 거, 장점 찾기,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지금 삼형이 와죠. 삼형을 배웠으면 삼형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 지금 여기서는 식상으로 미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활동 무대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바뀌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우물을 파는 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보통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잘 될 때는 막 여러 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진술충미가 많은 사람은 사고격 그러면서 재벌사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재벌이 뭘까요? 하나의 건설 사업에서 성공하면 자동차 사업, 조선 사업, 반도체 사업, 은행, 뭐 개발 사업 다 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잘 되면 자꾸 관계없는 일을 자꾸 벌리다가 안 되면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경우도 많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글자의 특성들은 전부 다 지지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천간과 지지의 조화, 여기에 음양론을 들어가고, 음양론으로 들어가서 대운까지 본다면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또 선택해서 좋은 범위가 있고 절대 선택하면 성공할 수 없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성공할 수 없는 범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꿔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안 되는 사람한테는 기다려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그 반환사의 불상 중에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면 50대 중반의 반환사를 비유할 수 있다는 주제로 강의를 해봤습니다.